자, 처음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체를 처음 들으면서 다 알려고 하는 건 그건 어떤 거든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공부하나 보다, 개념 잡는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서 꼼꼼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걸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자, 10월, 11월, 12월에 그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번 달에 했던 거에다가 추가시켜 가지고 이번 달에 했던 건 또 반복해 주고요. 3, 4월 달 되면 요거 다 반복하면서 또 추가시키면서 그전 했던 거 반복하고요. 계속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험 볼 때 되면 이걸 몰라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시험 왜 떨어지냐면 깜빡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뭘 하나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적용을 시켜야 될 걸 하나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해서 이거 빼먹었네?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분들은 뭐 이 공부 내용을 이해 못해가지고 떨어지거나 이런 분은 없습니다. 다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몇 바퀴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결국 다 이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 학원 장점이 그거 아니에요? 다른 학원은 전국 어디를 가도 우리가 손해평가사는 자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꾸준히 강의 쫓아오신 분은 어지간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붙어요. 그래서 2차는 이제 1과목과 2과목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2과목이 1과목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평균을 내보게 되면요. 1과목이 예를 들어서 한 70점 나온다면 2과목은 한 50점밖에 안 나와요. 비교를 하자면 2과목이 그 1과목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2과목이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공부 양도 많아요.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 전주에서는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2과목을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하게 됩니다. 2번 1월 달부터 지금은 기초과정이 그러긴 한데 1월 달부터는요 2번씩 강의해요. 전국 다른 학원들은요 무조건 일주일에 1과목 한 번, 2과목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예, 전주 빼놓고 다 전국 어디든지 1과목 일주일에 한 번, 2과목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전주만 이 합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2과목을 끼기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2과목을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학원에 비해서 2과목이 딴 학원들은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 시험 보면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2과목 점수가 1과목 이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2과목을 2번 해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과목에서 점수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합격하는데 다른 어떤 학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학원 전국 어디에 비교해봐도 뭐 부산이든 광주든 어디든 다 비교해봐도 여기가 제일 유리한 상태로 지금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다른 학원 다니는 사람들보다 한 3월 달쯤 되면 타 학원 다니는 사람들보다 실력이 월등히 앞서게 됩니다. 월등히 2배로 하니까 2배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전주의 장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다 이해됩니다. 다만 시험 들었을 때 까먹지만 않으면 됩니다. 원래는 빼먹는 거예요. 1.07을 적용해 이걸 빼먹었네. 계산할 때 이걸 빼먹는 거나 이런 실수에서 떨어지는 거지. 뭐 내용을 이해 못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과수 파트를 하고 있는데요. 과수가 있고 논작물하고 밭작물이 있는데 논작물, 밭작물은 또 쉬워요. 이 과수가 어렵다 이제 과수가. 그 중에서도 왕이 바로 적과전 종합입니다. 이 적과전 종합이
과수에서도 제일 복잡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나머지 과수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작물, 바짝물은 한 두 바퀴만 돌고 나면 이건 뭐 다 하겠다, 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두 바퀴만 돌아도. 근데 얘가 좀 어렵고 그 중에 적과전 종합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제일 복잡하죠. 제일 어렵다면 제일 어려운 거 하여튼 좀 제일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나중에 해보시면 이제 느껴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해보면 다 느낍니다. 그래서 뭐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기에 상당히 그 좋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시면 그 뭐 합격 아까 말했지만 까먹지만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무조건 합격해요. 그걸 못해서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5페이지에 자 낙과피의 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요. 일단 먼저 자 적과 후는 이때가 이제 적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적과가 되면 적과 이후에 달려 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적과가 끝나면 적과 전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던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던 상관없이 적과 후는 7종제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적과 이후에는요. 그래서 7종에는 여기에는 태풍, 그 다음에 강풍,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집중호우, 그 다음에 화재,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일소, 그 다음에 가을 동상입니다. 그래서 요 7종류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적과가 되기 전에는 우리 이걸 유가라고 부르다가 적과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과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 이 과실이 지금 나무에 달려 있을 건데요. 달려 있을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불어요. 아니면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 불게 되면 그러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게 됩니다. 낙과가 발생했고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절단돼서 부러져 가지고요. 뭐 죽어버리는 경우, 고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수확불량 상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래 될 거예요. 자, 그 외에도요. 지진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막 흔들려 가지고 과실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또 땅속에 지진 나서 땅이 갈라져 버리면 나무가 파묻혀 가지고 또는 쓰러지거나 그래서 나무가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다음에 비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 많이 맞아도 나무가 과실이 떨어지는 경우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겨가지고 이게 이제 그 뭐 침수가 되거나 또는요 뭐 떠내려가 버리거나 유실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무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나도 역시 과실이 그 데워져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박을 한번 보면 우박 맞으면 나무 죽어요, 안 죽어요? 우박 맞고 우박 맞고 나무 안 죽겠죠? 우박이 바위만한 게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우박은 보통 조금만 하니까 커봐야 중국보다 작으니까 나무는 그냥 안 받습니다. 근데 우박에 정통으로 맞으면 과실이 떨어질 거거나 아니면 빗 맞으면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과실이 떨어지거나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일소, 폭염입니다.
그래서 폭염특보가 발령되고요. 연속 이틀 이상 33도씨 이상의 기온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너무 뜨거워져도요, 과실이 떨어지거나 또는 데어가지고 그 과피가 껍질이 데어가지고요, 달려있는 과실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 가을 9월달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기온이 하강해가지고 이런 경우 가을 동상에 찬 기온이 있게 되면요, 그러면 추위 때문에 과실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춥다고 해서. 그런데 과실 자체가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이. 그래서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또 이거 사과의 경우고, 만약에 감 같은 경우에는, 감은요, 태풍이 불게 되면 과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낙엽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요, 지진도 나무를 흔들어 버리니까 낙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비를 맞아도 그 낙엽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요. 불에 의해서 나무가 달궈지면 또 낙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종재해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요, 요걸 이렇게 이제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걸 묶어보면, 자, 요 4개, 7개 중에서도 요 4개, 요 4개는, 자, 과실을 떨어뜨리거나, 또는요, 잎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나무를 죽이거나, 침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 4개를 공통적이니까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4가지 재해의 경우는, 7종 중에서도 이 4가지 재해는요, 첫 번째, 나무를 죽이거나 또는 수확이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또는요, 나무가 물에 침수가 되거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이 4개는. 그 다음에 과실을 떨어뜨립니다. 낙과를 시키거나, 또는 낙엽을 발생시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개 재해는. 나무가 죽거나 나무가 수확불량 상태가 되면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요, 또는 집중호우가 되면 침수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로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이 아니라 화재까지입니다. 우박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 4개가 일으킬 수 있는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재해로 이런 형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요걸 조사하는 걸 우리는 낙과 피해 조사다. 대표적인 게 낙과니까 낙과 피해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5페이지를 보시면, 자, 낙과 피해 조사라고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낙과 피해 조사에 보시면 밑에 가로 2번에 조사 항목이 있는데, 조사 항목 보게 되면요, 가가 바로 나무 조사가 있습니다. 나무와 피해를 보니까 나무 조사가 있게 되고요. 넘겨서 나번에 가보면 과실을 떨어뜨리니까 낙과수 조사가 있습니다. 과실을 떨어뜨리니까요, 낙과수 조사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7페이지 가보면 또 잎을 떨어뜨리니까 다번에 낙엽률 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사 항목 3개잖아요. 나무를 죽이거나 수확불량 상태나 물에 잠기게 만드는 거니까 나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과실 떨어뜨리니까 몇 개 떨어졌는지 낙과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잎도 떨어뜨리니까 낙엽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재해의 피해 형태는 이런 형태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 대표적인 게 낙과니까 저걸 그냥 제목으로 끄집내 가지고 낙과 피해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 파트에서는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나무조사, 낙과조사, 낙엽률조사 이 네 개의 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이때 여기 우박이나 일소는 낙과도 발생시키고 착과도 발생시키죠. 그죠? 우박 일소는. 그래서 이게 낙하 피해 조사니까 자, 낙하 피해 조사를 유발시키는 재해는 요 네 개가 대표지만 이 네 개도 낙과가 있으니까요. 우박하고 일소도 이 낙하 피해 조사 대상재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낙하 피해 조사가 있는데요. 자, 낙하 피해 조사는 조사 대상이 적과 종료 이후, 다시 말해서 적과 후 낙과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대상대 재해는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일소가 됩니다. 일소가 빠져 있죠. 네? 거기에 대상재 일소가 빠져 있잖아요. 일소 하나 적으세요. 일소. 예? 그래서 이런 재해들이 낙과를 발생시킨다. 과실을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낙하 피해 조사에서는 요 세 개를 조사하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달려 있는 과실이 피해를 주는 게 착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사하는 게 착과 피해 조사라고 하는데요. 착과 피해, 달려 있는 과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우박하고 일소하고 가을동상이가 달려 있는 과실에 피해를 주는 그런 재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8페이지 가보시면 48페이지 가보시면요, 그림 밑에 방가로 4번에 착화 피해 조사가 있는데요. 나번에 보면 대상재해가 우박, 일소, 가을동상입니다. 7종재해 중에서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우박, 일소, 가을동상이고, 과실을 떨어뜨리는 것은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하고 일소는 양쪽에 다 들어가는 거죠. 떨어뜨리기도 하고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박하고 일소는 여기도 들어가고 위로도 들어가고 이 밑으로도 들어가고, 낙과 착화 피해 들어가고, 두 군데 다 두 가지 형태의 피해를 주는 그런 재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그 낙하 피해 조사부터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페이지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유발재, 자, 일단 보면, 자, 낙하 피해 조사를 보게 되면 조사 대상이, 자, 적과 종료 이후, 다시 말해서 적과가 된 후에 낙과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대상재는 금방 말한 것처럼 7종 중에서 가을동상해를 뺀 6가지가 다 낙과 과실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태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일소가 되고요. 그럼 낙하 피해 조사는 언제 하냐면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나가면 제일 먼저 항상 따지는 게, 자, 지금은 이제 착과 낙하 피해니까 가을동상해 빼버리고요. 자, 그러면 항상 조사를 나가면 항상 하는 게 이 보상하는 재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조사든 나가면. 그래서 조사방법에 보면요,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이나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수원 상태를 보니까 태풍 온 게 맞네, 이 지역 태풍 왔네, 땅 갈라진 거 보니까 지진이 발생했구나, 저런 거 보니까 집중호우가 발생했네, 이거 제일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항상 나가면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요. 나가봤더니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고 과실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또는 나무가 죽긴 죽었는데, 가보니까 멧돼지 막 똥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수해. 멧돼지가 와가지고, 멧돼지가 그냥 한 20마리가 몰려와가지고 이 사과 냄새 맡고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쓰러뜨려가 죽이고 사과 따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조수의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거는 보상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험에 가입했던 보상하는 죄가 맞는지 제일 먼저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이 돼요. 확인되면 이제 피해 형태에 따라 가지고 나무가 죽었는지 잎이 떨어졌는지 나무 과일이 떨어졌는지 조사 항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갔어요. 뭘 조사할 건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 나무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나무조사. 나무조사는 이제 이런 거죠. 나무가 피해를 본 경우, 나무가 죽었거나 수확불능이나 물에 반쯤 잠겼거나 이런 경우에. 왜 그러냐면 자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죽으면 거기 달려있는 과실도 전부 다 못을 빼게 되겠죠. 수확불능도 마찬가지고요. 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피해를 통해서 과실이 얼마나 이 나무들에 있는 과실이 얼마나 피해를 본 건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요. 자 나무 조사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수원 내 품종별, 저장식별, 수령별로 나무가 피해 입은 경우에 실제 결과 주소, 고사 주소, 수확 불량 주소, 미보상 주소, 수확 완료 주소. 수확 완료 주소는 기수확 주소입니다. 기수확 주소. 그다음에 일부 침수 주소를 파악을 합니다. 일부 침수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자 일부 침수는 근본 침수로 이번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나무 중에서 침수로 인해서 고사되거나 수확불능이 된 걸 제외한 나무를 일부 침수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일부 침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품종별, 저방식, 수령별로 실질과 주수에서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 수확 완료 주수, 기수확 주수를 빼면 조사 대상 주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응? 하도 반복을 할 거니까 실질과 주수에서 이런 걸 빼면 게 바로 조사 대상 주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나무조사를 하게 되면 자 품종별, 제방식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소, 고사 주소, 수확 불능 주소, 그다음에 미보상 주소, 이미 수확을 한 게 있다면 기수확 주소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한 품종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품종. 이 사후가수원이 지금 한 품종만 키우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홍로 밀식으로 10년생을 키우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봤더니 실제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시되어 있는 모든 나무수가 예를 들면 340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주가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주가 수확 불능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또 10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수확을 한 게 있냐. 이미 수확한 건 아직 크질 않아 가지고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일부 침수수가 있느냐. 자 보니까 일부 침수 물에 잠긴 게요. 예를 들면 20주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나무 조사를 나가면 이런 식으로 나무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는데, 조사 대상 주수는 자 실제 결과 주수 340주에서 고사 10주, 수확 불능 6주, 미보상 주수 10주, 수확 완료 주수 0주, 마이너스 일부 침수수는 빼느냐. 그 뺀다고 돼 있어요? 안 뺀다고 돼 있어요? 네? 금방 동그라미 2번에서 뺀다고 안 뺀다고요? 포함한다고 돼 있죠? 안 빼는 거야. 조사 대상 주수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0 이거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안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사 대상 주수가 20, 그러니까 26주. 26주잖아요.
그러면 26주니까 326주니까 4주가 되겠죠. 26 아닌가? 300. 자, 26. 아, 그렇구나. 자, 314주가 되겠죠. 14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조산주수를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봐요. 이제 개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하는 것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실제된 모든 남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사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거예요. 수학 불능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이 나무 지금 그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 주지나 꽃눈이 일정 수준 이상 분리되거나 침수해서 지금 당장 봄 기한 내는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죽지 않아서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보상하는 손해예요. 그 다음에 미부상주수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이 완료된 수확이 현재 감소된 나무수를 미보상주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수학주수는 조사일자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주수예요. 그러면 자 나무가 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죽으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도 줄어들어요. 수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나무가 죽음으로써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도 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왜?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한 거니까. 자, 수확불능 주수입니다. 이 나무도 원래는 수확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면 다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에 대해서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보험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네? 왜 대답이 없어요? 줘야 되겠죠? 왜? 다 얘네들 전부 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보상이란 말은 보험금 지급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들이니까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에 대해서도 다 계산해서 보험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미보상주수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 현저히 감소된 겁니다. 그러면 미보상주수에도 원래는 과실이 달려있을 부분인데 그거 보험금 줘야 되냐? 이건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기수학주수는 이미 자기가 다 땄으니까 있다면 보험금 안 주겠죠. 없는 거야. 그러면 자, 일부 침수수는요. 자, 이 근본재로 침수된 나무 중에서 물에 잠긴 나무 중에서요. 이 고사가 되거나 수확불량이 아닌 고사주수나 수확불량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침수, 조금만 침수된 거, 조금만 겁니다. 이거 보험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보험금 줘야 되겠죠? 집중호우 침수로 인한 부산 7종 적과 후는 그 전에 5종이었던 종합이든 안 따진다 했잖아. 무조건 7종이니까 이거 보험금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무 말고 이 나무들에 대해서 달려있는 과실만큼의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무도 보험금 들었다면 나무 자체에 대한 보험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나무 자체에 대한 보험금은 따로 계산하고 우리는 지금 과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 요 나무에도 피해가 없었다면, 재해가 없었다면 피해를 안 봤을 과실 수만큼을 계산해서 보험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고사를 했거나 죽었거나 또는 주지가 전부 다 절단돼 가지고요, 과실이 안 열려요. 나무가
자기 치료나 바빠가지고요. 이런 나무에 과실이 몇 개 달려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고사가 10주가 되었는데 이 한 주에 몇 개 달려 있었겠느냐? 6주가 수학불능인데 이 한 주에 몇 개 달려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몇 개 달려 있었던 걸로 해줄 거냐? 해줄 거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고사나 수학불능 나무 부분은 이 부분은요. 자, 이번 재해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아무 피해를 안 입은 이번 재해로 피해를 안 입은 무피해 나무가 있습니다. 이번 재해로 피해를 안 입은 게 있습니다. 그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수만큼을 여기다가 적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안 입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만큼 이게 또 달려있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 대상 수를 계산하고 나면 이제 바로 뭘 조사하냐면 무피해 나무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자, 또나의 3번입니다. 무피해 나무 착과수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무피해 나무 착과 조사하는 이거 보니까 가번에 근본재해로 고사가 되거나 수학 불능 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이 무피해 나무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왜? 이 나무에다가 이걸 적용시켜 주려고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경우에만 이 무피해 나무 착과수를 조사를 하는데요. 타번에 보면 무피해 나무 착과수는 어떻게 조사하냐면 품종별 제방식 수령별로 무피해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한 주 이상 선정을 해서 품종별 제방식 수령별로 무피해 나무 한 주당 착과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그래서 과수원에서 이제 뭐 부러져서 죽은 나무, 그다음에 수확불능된 나무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수확불능된 상태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다행히 그 과수원에 뭐 한 340주가 있는 데서 보니까 다행히 그 중에서 한 100주 정도는 잘 관리를 해가지고요. 얘네들은 아무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자, 그러면 100주가 아무 피해 없었다 보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나무는 보니까요, 피해 안 입은 나무 중에서 과실이 120개 달려 있는 게 있게 되고, 어떤 나무는 피해 안 입은 나무 중에서 보니까 80개 달려 있는 게 있게 되고, 어떤 거는 100개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과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과실이 여러 개 뭐 다양하게 달려 있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이 100주 무피해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게 보니까 예를 들면 100개 달려 있더라라는 거 평균적인 게. 그러니까 100주 중에서 보니까 한 100개 달려 있는 게 한 80개 정도, 80주가 되고, 요거 한 10주 있고, 요거 한 10주 있다는 거예요. 그건 평균적인 거. 여기 이 100개 달려 있는 거, 100개 정도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달려 있는 거 하나 정해가지고 여기에 달려 있는 착과수를 센다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달려 있는 거. 그게 이제 다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품종별 제방 수령별로 무피해 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한 주 이상 하면 한 주 정하면 되는 한 주를 선정해서 그 무피해 나무 한 주당 달려 있는 과실수, 달려 있는 과실을 우리는 착과라고 했습니다. 착과수를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선정한 나무에서 근본재해로 인해서 낙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과실도 달려 있는 거에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할래, 얘를 그 무피해 나무를 하려고 딱 정했습니다. 정해서 세다 보니까 이거 안 떨어진 걸로 되는데 한 주 구석에 하나 떨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달려 있는 개수로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라번 이런 걸 지금 보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번 재해로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나무가 있다면 이제 이거 조사해봤더니 이게 100개예요. 100개입니다. 그러면 자, 이번 재해로 과실이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고사된 게 10주, 수확불능인 게 6주. 얘네들은 한 주당 100개씩 달려 있었던 걸로 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몇 개예요? 16개니까
1600개가 피해를 입은 게 되는 거예요. 1600개가 이번 태풍으로 나무가 죽음으로써 수확불량 상태되면서 피해를 본 게 1600개구나.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려고 적용하려고 무피해 나무 착과수를 조사한 겁니다. 자, 이거 보상해 줘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에서 1600개가 날아갔다. 이제 피해봤다. 그런 겁니다. 얘는 보상 아까 했잖아요. 그 무피해 나무 달려 있는 게 100개라고. 무피해 나무. 피해가 없는 나무를 기준으로 조사해 보니까 피해 없는 나무의 평균적인 걸 보니까 100개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600개가 여기서 과실 부분이 피해가 있는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미보상 유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니까 이건 뭐 몇 개 달려 있든 신경 쓸 필요 없이 보상 안 해줄 거니까. 기수학도 이미 다 자기가 따간 거니까 보상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일부 침수수. 자, 입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침수로 인해서 얼마나 과실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100개를 여기다 집어넣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침수가 예를 들면 자, 이게 사과나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요. 침수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수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침수 안 입은 무피해 나무가 될 거고요. 여기는 조금 침수됐고, 여기는 뭐 중간 정도 적당히 침수됐고요. 여기는 많이 침수가 된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침수되어서 나무가 죽었거나 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나무가 수확불량 상태가 되면 걔네들은 여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침수가 되었는데 고사되거나 수확불량이 아닌 침수 상태를 일부 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침수됐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수확불량 상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부 침수가 됐을 때는 이 중에서 가장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걸 하나 뽑아야 예를 많이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가지가 어떤 건 침수됐고 어떤 건 침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침수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위에 가지에는 이렇게 과실이 달려 있을 거고요. 침수된데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비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올 때 집중호우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 조사 나가야 되겠네. 얼마나 장겼는지 가봐야 되니까 해가지고 태풍 속으로 우비를 입고 얼마나 장겼는지 과수원에 가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 빠진 다음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침수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갔을 때. 있죠? 왜냐면 침수된 부분은 흙탕물이 다 묻어져 있다는 흙탕물이. 그래서 가지에 흙탕물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걸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 위에 부분 과실은 침수가 안 됐어요. 얘는 과실이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침수된 부분만 여기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부 침수수가 20주가 있으면 여기는 얼마 피해 입었느냐라는 것은 평균적인 피해 입은 거 보니까 평균적인 나무 하나 골라서 보니까 이 침수된 부분에 보니까 20개가 침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60개는 침수가 안 되어 있고 20개가 침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해를 본 부분만 계산하는 거니까 일부 침수수가 20주면 일부 침수수 20주에다가 이 일부 침수 착과수 피해 입은 부분만 계산하니까 곱하기 20개 하게 되면 총 400개가 여기서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과실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요 침수 착과수를 또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6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일부 침수나무 침수 착과수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이걸 조사하냐면 근본재해로 인해서 일부 침수수가 있는 경우에만 이 나무 조사 이걸 하게 되는데요. 역시 조사 방법은 품종별 제방식 수령별로 일부 침수나무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침수된 거 한 줄을 이상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달려있는
침수된 물에 잠겼던 과실수를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침수에서 적용시키려면 자 400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봐요. 자,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재가 다른 재 싹 지워버리고요. 자, 이번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자, 과실이 낙하가 되니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나갔습니다. 조사 나가서 보니까 과수원에 가서 나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실제 요가조수에서 304조에서 이 나무들을 다 빼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사 대상 주수도 태풍이 피해를 입었겠죠. 이건 이제 314주는 314주대로 조사를 할 거예요. 얘네들도 피해를 입었을 테니까 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얘네들 말고 먼저 고사한 것, 수학 불능한 거, 미보상주수 여기서 뺀 것들입니다. 자, 고사한 거, 수학 불능된 거, 미보상주수, 기수학주수, 일부 침수가 있을 때 이 나무들 중에서도 보사는 손해로 인한 것들, 이 나무들에 대한 이 나무들에 달려 있는 과실부터 먼저 피해를 몇 개 입었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고사 수학 불능에다가는 무피해 나무 한 주당 착과수를 구해서 곱해주면 총 16주에서 1600개 날아갔구나, 피해로. 자, 일부 침수 20주입니다. 침착과수 구해보니까 20개예요. 그러면 400개. 그래서 총 이 나무 세 군데에서 총 2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과실이. 그래서 2000개 수확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줄어든 감소할 됩니다. 일단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조사 대상 주수는 지금 과실이 달려 있는 나무잖아요. 달려 있는 나무인데 얘네들도 이제 피해를 봤을 거예요. 여기서도 과실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조사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개가 떨어졌는지 낙과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번 낙과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46페이지에 가로 나번에 낙과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낙과 조사로서 이 낙과 조사가 바로 조사 대상 주수인 314주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조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처음 들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일단 이해는 되시죠? 자, 보세요. 과실이 떨어질 건데 과실이 어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만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자, 과실이 달려있는 나무를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314주, 여기서 낙과가 발생, 과실이 떨어질 거예요. 낙엽도 여기서 떨어질 겁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낙엽이고 과실이고 안 떨어져요. 수학 불능 주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과실이 없지만 보사는 손해로 죽은 거니까 이 나무가 죽음으로써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피해 부분을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먼저 얘 과실 달려있을 걸 기준으로 해서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제 달려있는 과실에서 떨어진 게 몇 건지 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낙과수 조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낙과 조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 전혀 다른 분야, 내가 살아오면서 뭐 신경 썼던 분야하고 관련이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처음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 별거 아니네 이거, 뭐 아무도 아니,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 하게 돼요. 다. 진짜냐 물어보면 진짜입니다.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만 잘 쫓아오시면 됩니다. 가입 당시. 예. 그래도 계약을 제대로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조사한 나무 조사는 루틴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이라는 게 대부분 다 제대로 계약이 됐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계약 원장에 나와 있지만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